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대기환경기사 실기 2022년 4회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 10m, 높이 5m인 중력 침강으로 분진을 처리하려고 한다. 침강실에 유입되는 분진가스의 유속이 1.4m일 때 유입되는 분진가스의 유속이 1.4m예요. 요거를 우리는 V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뭐 높이 있고 길이가 L이죠. 기호로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니고 제 교재에. 그 다음에 분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최소 입경을 구하시오.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쵸? 단 입자의 밀도는 1g/세제곱센티미터, 공기의 밀도는 1.3 kg/세제곱미터. 단위가 다르죠? 요거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분진가스의 점도도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g/cm 세크 CGS 단위로 나와 있고 층류로 가정한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는, 즉 100% 제거할 때 제거를 하기 위한 중력 침강 속도, 그 다음에 수평 유속, 여기 있는 유속,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길이와의 관계가 있었어요. 자, 요게 이제 V분의 VG. 얘는, 자, V 아까 뭐였습니까? 침강실에 유입되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그 길이와 관련 있어요. 길이 L. 자, VG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구할 거긴 한데 여기서 밑에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 위에서 아래로 H 요 관계가 있다 이 얘기죠. 이게 만족을 할 때 다 제거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V 나와 있고 H 나와 있고 L 나와 있어요. VG는 어떻게 구합니까? VG는 이렇게 구해요. 그러면 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로피로 나와 있죠. 입자의 밀도가 로피,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가 로 이렇게 될 거예요. 나와 있고 G는 중력 가속도니까 CGS일 때 980, MKS일 때 9.8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DP를 구해라. 마이크로미터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살짝 복잡해요. 이 문제 우리가 이제 실기를 할 때는 이제 뭐 바로 이제 답에다가 작성을 해도 되지만 한쪽에다가 이게 살짝 정리해놓고 옮겨 적는 게 이제 덜 틀리거든요. 그거 할 때 좀 잘 정리하시기를,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복잡한 어떤 식이 있거나 할 때는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V분의 VG는 L분의 H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18뮤분의 dp제곱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g 하고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v를 옮겼어요. 이렇게 밑에 있던 거 위로.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다 대입합니다. 자, 1.0 뭐였어요? 1.0 g/per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요거 환산하면은 1000 돼요. 1000. 그리고 공기의 밀도가 1.3이었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 g MKS로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점성계수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g/cm 세크 CGS였어요. 요거를 MKS로 바꿔줄 거예요. g을 킬로그램으로, 그쵸? 그다음에 센티미터를 미터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단위가 위아래가 다 맞지. 이때 DP의 단위는 뭐예요? MKS니까 얘가 미터가 나오게 되겠어요. 위에 옆에는 이제 뭐 아까 앞에서 주어진 조건들 다 MKS로 다 들어가 있죠.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오냐? DP가 1.60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마이크로미터로 구하라고 그랬죠? 10의 6승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60.46 마이크로미터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80% 효율로 운전되는 전기 집시 장치에서 유량을 2배로 늘리면 배출되는 출구 농도 먼지량은 몇 배가 되는지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효율은 하고 우리가 유명한 전기 집시 장치에서 효율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1 마이너스 뭐 EXP라고 써도 되는데 마이너스 AWE의 Q 요거죠. 그렇죠? 요걸 갖다가 처음에는 얼마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할 때 80%래요. 그럼 여기가 0.8은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W, E, 그 다음에 Q 이렇게 이제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것만 우리가 좀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만 어떻게 골라낼까? 요거를 넘겨요. 어떻게 됩니까? 0.2는 2에 마이너스 A, W, 2에 Q가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양변을 ln을 씌웁니다. 어떻게 돼요? ln 0.2는 x8, 2니까 없어지겠죠? 그냥 바로 마이너스 A, W, 2에 Q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유량이 2배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2Q일 때는 얼마인가 효율이 이거 구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수학적인 뭐 크게 어려운 수학은 아닌데 수학적인 요소가 좀 가미가 돼서 해결을 하면 좀 편하게 그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자, 출구 농도는 1-2타로 나타낼 수 있다. 뭐 되어 있고 유량이 Q일 때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쓰죠. 0.8이니까 넘어가고 ln 0.2는 해서 마이너스 Q분의 A 곱하기 WE 이렇게 정리가 좀 돼요. 2Q일 때는 어떻게 되냐? 똑같은데 여기가 2죠. 유량이 2배가 된 거니까. 그러면은 요 2를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여기 관계에서 이게 나갈 수 있어요. 2분의 1로 이렇게. 2Q니까 넘어가면은 여기 있죠, 여기. 그럼 아까 앞에서 마이너스 Q분의 A 곱하기 W 구했어요. 얼마였어요? ln 0.2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 거지. 1 마이너스 2에 ln 0.2 곱하기 2분의 1. 한 개 이게 뭡니까? 유량을 2배로 늘렸을 때의 효율이에요. 효율. 그렇죠? 그러면 이거 누가 계산해요? 이거는 계산기의 몫이지. 내가 이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 밑이 2인 거니까 뭐 없어지고 뭐 이게 어떻게 되고 전혀 하나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계산기에다가 넣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식을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돼. 그렇죠? 뭐 얼마 나오냐? 0.552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효율이 0.5528, 즉 뭐 55.28% 이렇게 되겠죠? 자, 출구 농도의 변화 보면은 2Q일 때는 자, 효율이 요만큼이니까 들어가는 게 100이면은 나오는 거는 뭐 44. 얼마 나오겠지. 그게 1-0.5528랑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는 게 1이라고 보면. 나가는 거는 나가는 게. 그러면 Q일 때는 0.8이라고 했어요. 0.2가 되겠지. 0.447이. 이만큼이 출구 농도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2.24배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은 이미 우리가 전기집장지에서 요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도이치 앤더슨 식이죠.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여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로그가 있고 지수가 있고 막 이러는데 내가 로그 지수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은 뭐 이걸 어떻게 내가 손으로 어떻게 약분하겠다 뭐 이거를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난다거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여기만 잘 해결이 되면은 2Q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분의 1에 여기가 그대로 똑같이 가요. 그래서 ln 0.1을 집어넣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계산기가 계산기가 해결해 줄 거니까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 대기환경 기준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환경 기준 해가지고 대기환경 기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는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만 나와 있지만 뭐 PM10, PM2.5 쭉 다 있죠. 그래서 법규에서 나올 수 있는 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답은 뭐 일단 0.03, 0.061, 0.1, 0.06, 0.19, 뭐 25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 내가 거기다 쓰라고 하면은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뭐 번호가 있다거나 할 때 그 순서라든지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거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거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겠죠. 기역은 얼마, 니은 얼마 이렇게 잘 정리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위에도 우리가 이론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그 전체 항목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순수한 빙정석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200kg을 생산하는 공정이 있다. 배기가스의 유량은 1500세제곱미터/미닛이고 그다음에 가스 온도가 50도씨, 압력 760mm HG이다. 불소의 배출오염 기준이 10ppm이라면 이 기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최소 효율을 구하시오. 단 빙정석의 AL은 전량 알루미늄, F는 전량 배기가스 중에 함유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를 이제 복원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딱 나와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빙정석 안에 그 불소가 지금 불소의 농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또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해야지 내가 알루미늄 얼마 있을 때 불소가 얼마 나온다 이걸 알 거니까 그 빙정석에 대한 화학식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에서 알루미늄과 F 요거의 원자량이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 조건을. 근데 일단 여기 문제에서는 없는 걸로 한번 문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돌이 하나 있어요. 빙정석. 여기에서 내가 뭘 캐내냐면 알루미늄을 이제 캐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알루미늄 이만큼 있네. 근데 알루미늄만 내가 싹 골라내고 다시 갖다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하면서 여기에 붙어있는 불소도 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배기가스로. 그래서 얘를 얼마 캐낼 때 얘는 얼마 나오냐. 그럼 이거를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제거해야 되냐. 이거를 계산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빙정석 Na3AlF6예요. 알루미늄 하나와 불소 6개가 같이 이렇게 붙어있고 알루미늄은 원자량 27, F는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0kg의 알루미늄을 생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200kg의 알루미늄, 여기 알루미늄 돼 있고 하루에,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이 27이면 그렇죠? 27이면 F는 몇 개 들어있어요? 6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27분의 6 곱하기 19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없어지면서 알루미늄 킬로그램이 뭐로 바뀝니까? 여기가 F 킬로그램 퍼 데이로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불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 19죠? 19kg이 22.4L. 여기까지 뭡니까? 킬로그램을 세제곱미터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세제곱미터를 밀리리터로 바꿨어요. 단위를 환산해 준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 위에는 뭐가 나왔냐? 밀리리터가 나왔어요. 즉, 이 알루미늄 200kg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만큼의 불소가 밀리리터로 나오는지를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유량이 얼마냐? 1500 세제곱미터 퍼 미닛의 유량으로 나온대요. 이렇게 나왔네. 중요한 건 위에와 아래가 지금 위에는 1몰은 그람 분자량 22.4L. 이게 물론 이제 킬로그램이나 세제곱미터지만 요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를 지금 해결했어요. 그렇죠? 킬로그램을 밀리리터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요 부분이 적용이 되려면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건 언제?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의 상태예요. 그러면 위에도 0도씨 1기압의 부피, 밑에도 0도씨 1기압의 부피가 돼야지만이 얘가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0도씨 1기압의 부피로 바꿔줍니다. 표준 상태로. 근데 압력은 지금 760이니까 건드릴 게 없고 온도만 현재 가스의 온도가 지금 50도씨니까 0도씨 273K로 바꿔준 거죠. 단위로 환산했고, 그 다음에 위에 데이였죠. 밑에도 데이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미닛을 데이로 바꿔줍니다. 그랬을 때 545-3202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 다 표준 상태로 맞춰줬어요. 자, 그리고 10ppm이 돼야 되니까 545-3202가 들어가서 1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효율을 얼마로 해야 되냐? 98.1662, 98.17%의 효율로 배출가스를 저감을 해줘야 10ppm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과 그 다음에 여기 이걸 갖다가 이제 알루미늄을 불소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여기서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유효 굴뚝 높이가 60m인 굴뚝에서 풍속이 6m/s 500m 떨어진 중심선상의 오염물질이 지표농도가 중심선상에서 지표농도가 66 마이크로그램/s 제곱미터, Y방향 50m 지점에서 지상농도가 23 마이크로그램/s 제곱미터이다. 이때 표준 편차를 계산하시오. 단 가우시안 방정식을 사용한다. 자, 이게 뭐 그동안은 뭐 농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뭘 구하래요? 시그마 Y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여기다 지금 집어넣어 가지고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여기에 좀 이 식이 좀 길죠. 2 파이 U 시그마 Y 시그마 Z분의 Q에 쭉쭉 가는데 얘가 지금 안 주어졌어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구해내야 됩니다. 자, 배출량 단위는 마이크로그램/s 둘 다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배출량 또는 배출율 뭐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요거는 보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풍속, 유효 굴뚝 높이, 수평 거리, 높이, 표준 편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0m 떨어진 중심선상의 오염물질 지표농도 해서 Y가 여기죠. 중심선상이니까. 그 다음에 Z는 지상이니까 0, H는 6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66 해가지고 나온 결과값이 이거고요. 그렇죠? 66 마이크로암퍼 세제곱미터이고 그 다음에 2 파이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그대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1 그 다음에 여기도 시그마 Z분의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2번 Y방향의 50m 지점이 농도 Y방향 50m니까 50 그 다음에 Z는 0 H는 60 이렇게 돼요. 또 다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1번 식을 2번 식에다 대입하여 시그마 Y 값을 구해요. 1번 식을 2번 식에다.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3은 66 곱하기 2x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 Y의 50 제곱 그 다음에 정리하면은 ln 66분의 2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 Y분의 5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34.4351m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1번 식을 2번 식에다 대입을 할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2번을 정리한 이 식인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랑 그러면 이렇게 약분 다 되면서 이렇게만 남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근데 가우시안식을 일단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게 0인지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요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답하시오. 측정 원리, 장치 구성 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뭐 장치들을 좀 써줬어요. 그렇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종이로 했었던 그 기억나시죠? 그거랑 좀 비슷하게 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끌고 가는 건 얘는 물이었어요. 근데 어떠한 어떤 그 캐리어 가스냐 아니면 여기서는 뭐 이온이면 어떤 이온이냐 이거에 따라서 크로마토그래피 앞에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으로서는 액체 그리고 고정상으로는 이온 교환 수지 뭔가 이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를 사용하여 이동상에 녹는 혼합물을 고분리는 고정상에 충전된 분리관 서로 내로 통과시켜 시료 성분의 용출 상태를 전도도 검출기 또는 광학 검출기로 검출하여 그 농도를 정량하는 방법이다. 자, 이거는 이제 뭐 공정시험 기준상에 이런 설명이 이제 그대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한다. 이 말이 이제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도 검출기, 광학 검출기로 검출한다. 여기랑 검출하는 것과 뭘 사용하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꼭 들어가 주게 되면은 내용 꼭 들어가 주면 전체 문장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용리액조, 펌프, 시료 주입 장치, 분리관, 서프레서, 검출기, 기록계의 순서대로 장치가 구성이 됩니다.
자, 커닝엄 보정계수에 대해 아래 내용을 답하시오. 정의, 가스의 압력이 낮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입자가 작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 커닝엄 보정계수는 말 그대로 보정할 때 쓰는 거예요. 입자가 미세하면 기체 분자가 입자 충돌할 때 입자 표면에서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한대요. 실제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이 작아지게 되고, 이에 대한 보정계수를 커닝엄 보정계수로 한다. 그래서 항상 1보다는 크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가스의 압력이 낮게 되면은 이제 커닝엄 보정계수는 커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작아진다. 입자가 적을수록 커진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NO2 50ppm을 함유한 배기가스 500세제곱미터/아워를 CO2에 의한 선택적 접촉 환원법으로 처리할 경우 NO2를 제거하기 위한 CO의 이론량을 구하시오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일단 공식을 이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CO가 NO2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선택적 접촉 환원법을 통해서 질소산화물을 뭐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이게? 질소 기체로 날아가게 해야 돼요. 그럼 남은 애들은 뭐냐? C랑 O밖에 안 남아있어요. 얘가 CO2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수를 맞춰보면 되겠죠. N이 몇 개? 여기 2개,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2. C는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됐네. 산소 어떻게 돼요? 산소. 여기는 4, 1, 여기는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4, 여기는 2는 4고 여기는 하나 있고 여기는 4개 있으니까 이 앞에다가 숫자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둘 다 4를 쓰면 어떻게 돼요? 4, 1은 4, 4, 2, 8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어요. 이 반응식을 완성한 후에 이 NO2가 4CO, 그러니까 2대 4의 비율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NO2가 얼마 있었냐면 50ppm이라고 했어요. ppm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로 쓰고, 그 다음에 유량이 얼마였어요? 유량이 500이었어요. 500 세제곱미터 퍼 아워. 그 다음에 뭐 이제 약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없애고 세제곱미터로 표현을 했죠. 그럼 X는 얼마 나오냐면 0.05 세제곱미터 퍼 아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도씨 1기압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00도씨 1기압으로 이 CO의 양을 바꿔주면 돼요. 100도씨니까 0도씨 1기압에서 100도씨 1기압으로 바꾸니까 온도만 보정하면 되겠죠. 부피가 커지는 쪽으로. 그러면 0.0683 뭐 이렇게 나오고, 반올림하면 0.07 세제곱미터 퍼 아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뭐예요? 기준되는 온도 압력이 있었어요. 이거 놓치지 않고 반드시 온압 보정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자의 직경을 로준 레밀러 분포에 의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때 1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의 비율을 구하시오. 그래서 베타는 0.058, N은 1. 감사하게도 뭐가 나왔어요? 공식을 알려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로준 레밀러 분포 R 값을 계산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그 의미가. 이 R의 의미는 15 마이크로미터면 1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값이 몇 퍼센트냐 이 뜻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하를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주어졌으니까. 그 값이 41.8951% 이렇게 되는데, 이 의미가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입자의 비율이 이만큼 된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이하죠. 빼줘야지. 58.10%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심력 집진장치 운영에서 처리가스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미치는 효율에 영향을 서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처리가스의 온도가 증가하는데요. 효율은 어떻게 되고 변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자, 원심력 집진장치에서 처리가스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효율은 감소한다. 왜 그러냐면 가스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점도가 커져요. 자, 기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점도가 커지고, 액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점도가 반대로 낮아져요. 요거거든.
그래서 점성계수가 점도가 증가하니까 원심력, 집진력치의 점도가 증가하면 효율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은 감소하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점도가 커져서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2년 4회 대기환경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이 풀이가 여러분들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잘 풀고 반복해서 풀고 하는 방법이 합격으로 가는 가장 좋고 빠른 길인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강의 수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